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의 군사 강국을 꿈꾸는 폴란드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고, 러시아는 우크라전으로 인한 무기 수출 규제로 인해 역대 최악의 무기 수출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를 최초로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중국산 무기 수출 매출을 3배 이상 능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력한 저력을 중국에게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중 간의 무기 수출 경쟁에서 중국산 무기를 확실히 밟아서고 압도적인 초격차를 이룩하기 위하여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KF-21 전투기의 다음 비행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FA-50 파이팅 이글도 상대하기도 벅찬 마당에 한국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해외 전투기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KF-21의 비교 대상인 짝퉁 성능의 중국산 전투기는 해외 시장에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이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 시진핑은 국방비에만 250조를 쏟아부으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으며, 중국은 현재 한국의 국방비와 무려 5배 정도 차이 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중국산 무기를 개발한 뒤 한구15와 신화통신 등 언론까지 가세하며 중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무기 판매, 홍보까지 보였지만, 역시나 해외 시장에선 중국산 무기의 평가는 굉장히 싸늘했으며 혹평이 멈추지 않은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콩고, 태국 등 중국산 무기를 꾸준히 구매해서 운용해본 여러 나라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평가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중국산 무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점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산 무기의 태생적인 한계는 러시아산 무기의 데드 카피판이자 성능 다운그레이드판입니다. 중국산 짝퉁 무기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부품 비용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되려 한국산 무기와 비교해 가격이 싸다는 유일한 메리트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결정적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까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해외 수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중국산 전투기인 FC-31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산 FC-31 전투기는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터라 FC-31 전투기가 KF-21 전투기에 밀려 해외 수출 실적에서 영대를 달성해 국제적으로 망신살이를 산다면 그것만큼 우리나라에게 통쾌한 상황이 있을까요? KF-21 전투기의 5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4.5세대 전투기 개발 국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화닷컴 언론사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며, 중국 역시 기술 발전을 서툴게 할 경우 순식간에 한국에 따라잡힌다는 칼럼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 사업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손으로 만든 5세대 전투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라리 그 돈이면 미국의 F-3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있었죠. 문제는 이러한 의견을 일본과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생각해보더라도 한국이 5세대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가장 골치 아파질 나라들은 한반도 주변의 국가 중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 세 국가밖에 없었죠. 이 중에서도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당황해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자국산 5세대 전투기조차 없어 KF-21 전투기와 성능을 비교할 전투기도 없는 나라지만, 중국은 FC-31 전투기를 개발하여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초대박 해외 수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계획에 찬물을 한 바가지로 뿌렸던 것이 오래 있었던 KF-21 전투기의 공개식이었죠. 발표 당시 KF-21 전투기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 지역도 동남아시아와 중동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했는데요. 중국산 FC-31 전투기의 해외 수출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겹치는
새로운 전투기가 놀랍게도 한국에서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4가지 핵심 항공장비를 자력으로 국산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의 근원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시제기도 공개하기 전 개발에 실패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중국은 아쉽게 되었네요. 그 믿음의 상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였죠. 당시 중국 국영 매체의 발언에 따르면 수십 종의 전투기를 개발해온 전투기 선진국들도 새로운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보통 20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처음으로 전투기를 만들어보는 한국이 선진국의 핵심 기술 지원도 없이 10년 내에 전투기를 개발한다 하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은근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기사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4가지 핵심 항공장비 체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A사 레이더 부분에서는 모듈이 2024개나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결정체로 한국산 A사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의 엘타 측에서도 한국산 레이더가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크게 충격을 받았죠. 중국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이 당연히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러한 예상을 보란듯이 부숴버리고 핵심 항공장비들을 하나씩 개발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여러 가지 실질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는 모두 미국제여서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으로 전투기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수리 부속 부족으로 제때제때 비행이 불가능했던 사례는 F-15K가 135건, KF-16 전투기가 148건에 달합니다. 반면 국산 전투기 KF-21은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부품 유지비도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은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각종 미사일과 자주포까지 뛰어난 성능을 갖춘 무기들을 개발해 성공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전투기는 매번 동급 전투기들의 성능을 웃도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검증되지 않은 재원상 스펙일 뿐 엄청난 결함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훈련으로 인해 중국산 전투기의 참혹스러운 성능이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6년에 등장할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중국산 무기의 시장 파일을 잡아먹을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한국산 KF-21 무기의 성능을 두려워하는 중국, 이참에 제대로 박살내서 한국산 무기가 초격차 수준의 성적을 거둔다면 그것만큼 통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